오늘 애국 열사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처음에 예고해드린 잠시 동안 우리 애국 지사님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요즘 이 4.7 보선이 끝난 뒤에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 국민의힘 당의 대표책위원장을 물러났는데 그 물러나고 나서도 무슨 노욕이 발동하는 속에서 자기가 있던 국민의힘 당을 계속해서 또 비난하고 뭐 이런 이상한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아주 합당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아주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씨를 모셔와야 된다 안 된다 등등 아주 난잡한 그런 상황이 보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모처럼 돌아온 2030의 이런 기대를 다 잃을지도 모른다 아주 우려가 됩니다. 이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행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들이 잠깐 의견들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진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있었던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한참 뒤져 있었던 오세훈 후보에 뒤져서 결국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명선거만 보장이 된다면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절대로 정권 교체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정선거에 대한 각성과 경계의 이런 마음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야당 쪽에서 예전부터 언제나 권력을 잃은 쪽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거 부정선거에 관한 거를 판을 깔아줘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거기에 마땅히 화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거는 누차 드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 선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상황 아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선 선제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너무나도 가혹한 이런 부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제돼야 할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했던 수사의 원칙 중에서 제목으로 됐던 거, 뭐였죠? 경제 공동체.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법을 깨트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픈 부분을 이렇게 좀 긁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정치적 보복 내지는 탄압 이런 것을 이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면 자신도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기 스타들의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사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이 철인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인국가 수준의 판단력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통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동에 나선다면 뭐 시대가 요구하면은 윤석열이 되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자유파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대선이든 이 시장과 같은 광역시도장의 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든 이슈를 선점하는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 결국은 좌파들은 이슈를 선점해 왔다는 것이죠. 선거전에서. 그럼 우리도 이 선거전에서 하려고 하면 이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 전 부회장을 감옥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자유우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슈, 박근혜 대통령은 죄 없이 지금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때의 62명 탄핵 앞장섰던 사람들도 자기 반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가라는 자기 반성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플라톤처럼 뭐 고도의 정치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론의 흐름에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 자신만 해도 사실은 안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를 통해서 그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뭐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접어둔 상태다. 그래서 그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불문에 붙일 건 불문에 붙이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무조건 우파 단일을 찍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지도자 우리 김수진 본부장의 견해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지금 이런 그 국민의힘당이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게 뭐 또 뭐 제야 합당을 해야 된다는 둥 해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그걸 빨리 정비를 해서 윤석열 씨를 뭐 영입을 하든지 또 윤석열 씨가 무슨 새로운 길을 가든지 이런 게 돼야 되겠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것이 우파로서는 매우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민수 본부장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평소에. 네, 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재명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대선 지지율을 계속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참 이제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은
뭐랄까, 지금 이번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어떤 맹목적인 추정에서 돌아오게 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지금 최악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미 5060 세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이나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대깨문이라고 표현되는 그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 이미지 정치,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집어삼키고 있는 이 세력들의 그런 어떤 그 보여주기 식의 정치에 사실 이제까지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속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눈높이를 낮춰서, 마치 그 제가 지금 그 이제 생후 지금 2개월이 채 안 된 제 딸을 지금 이제 케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치 제가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를 그 맞출 수밖에 없는 그 마음처럼, 저희 그 5060 세대 분들이 그 2030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또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 되는 정치,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0대 우리 김민수 본부장의 그런 견해였습니다. 마땅히 이 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내놓고 청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대집 지도자님의 또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상당히 예상한 대로 이 국민의힘당이 가장 큰 그런 그 우파 대변 정당인데도, 또 이 보선에서 이겼는데도 이 제대로 이걸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또다시 뭐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좀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4.7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4.7 부정선거는 박영선을 당선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지난해 4.15 부정선거에 물타기를 하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이제 우리 우파가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2030 청년들이 이 두 시장님 당선을 해서 어느 정도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분위기를 놓쳐버리면 이 사람들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더 다잡아야 되겠고, 뭐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시듯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좀 맞춰줄 수 있는 걸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이나 금태섭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합쳐서 뭘 하겠다는 게 설이 좀 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글로벌 좌파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지지난해인지 미국 CIA 국장이 왔다 간 다음에 윤석열이 태도가 싹 바뀐 것이, 대한민국을 넘어서라, 너는 글로벌 좌파의 일원이다, 아마 그렇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윤석열이 그동안 한 행보를 봐서도 절대로 우리 우파는 아니다,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아까 뭐 주옥순 대표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 하나가 타겟이 아니고, 우리 옛말에 여우 피해라다 곰 만난다고,
문재인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 진짜 이 위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은 꼭두가시 얼굴마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분야에서는 뭐 문재인 그런데 사실은 그 물 밑에 있는 그 거대 세력을 우리가 타파하는데 뭔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집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좌파들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우리는 잘 직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떠한 그 사태가 전개될지 사뭇 이 우리 국내 시국이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번 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어주고 나서 이 좌파 세력의 배후 세력인 그 민노총 이들이 11월 달에 대규모 봉기를 한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그런 음모가 있지 않나.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을 해서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열 정비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요, 그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대한민국 우리 그 정부가 그 바로 그 탄탄하게 지금 움직여 나가야만 지금 저 중국의 그 급변 사태와 사태와 지금 그 북한의 굉장히 그 위태위태한 그 사태가 빚는 어떤 북한이 중국에 그 복속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그 고비를 넘겨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우리가 5천년 동안 그 가지고 있던 터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중국이 그 맘만 먹으면 그 북한을 그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전통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안보의 근간이 됐던 한미동맹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계속 그 흔들었기 때문에 그 한국이 빠지고 그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그 4개국이 지금 그 동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만약에 그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그 권리도 없이 그저 그 우리의 그 한반도가 반이 그 잘라져 나가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그 자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그 대통령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뻥 잡는 거는 매다. 그래갖고 그 윤석열이가 그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윤석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정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분을 우리가 이 11개월 내에 올려야만 될 것 같고 첫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종북 민주당 그 정권을 이기려면 지금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윤석열 씨 이 두 분이 지금 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씨가 잘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역시 그 불법 탄핵에 그 엄청난 그 쇠사슬을 지고 있고, 지금 자기네들도 다 아는 그런 진실을 가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보가 제한이 돼 있고, 언제나 그동안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탓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늘 위축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식물인간 거의 수준의 그런 의정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법률을 어기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그 가혹한 편파적인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진짜 이 역사에 제대로 책임을 지려면 자기네들의 과오를 국민들 앞에 인정을 하고 거기서 국민들 앞에 일단 사죄를 받고 그 책임을 또 질 건 지고 그리고 진짜 그 국민의 리더로서 그 힘을 받는 그런 그 행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그 압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그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보지에 부족한 사람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도 미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죄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담금질하며 용서받을 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 선거 공보 이 보낸 중에 자신의 그 진솔한 그 국민에 대한 사죄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 공보가 이 공보의 그 맨 뒷면이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참 그 큰 신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씨 또 국민의힘 그런 이 오세훈의 그 사죄처럼 그런 그 큰 행보를 가지고 국민 앞에 한번 우뚝 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애국 세력입니다. 우리 애국 세력이 지금 지지부진해갖고 요번 그 시장 선거에 그 후보를 못 냈습니다. 민경욱 의원들 전 의원 또 그 고용주 씨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중량급 인사들이 요번에 시장으로 나와서 그 불법 탄핵의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렸어야 됐는데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이거는 애국 세력으로서 이거는 크나큰 손실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때에 맞지 않게 1월 13일 날 자유대연합이라 갖고 당을 만든다면서 그 하루하루가 피 같은 시장 선거 기간을 엉뚱하게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애국 리더가 누가 돼야 될 것인지 진정한 애국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되고 더 이상은 그 정치적으로 확실한 정말 그 정치적으로 그 정확한 식견이 없는 분을 리더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정치적인 바른 식견이 있는 분을 우리가 그 리더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 탄핵의 그 진실과 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헌법 파괴가 있었는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작업부터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작업부터 시작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국 세력과 국민의힘이 특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워서 특히 국민의힘이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저 좌파들이 국민들을 다 세뇌를 해갖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촛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그런 광장으로 국민한테 돌려줘서 옛날에는 촛불이 이거를 다 점령을 해갖고 날마다 퇴근하는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 숫자만큼 촛불이 광장을 점유했던 그 시간만큼 그 날수만큼 우리 자유우파 세력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을 쓸 권리를 받아서 국민들 날마다 퇴근하는 국민들한테 자유우파적인 가치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 위원장님, 또 우리 교수님,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 또 우리 최대집 대표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 지금 지도자가 대시 부각이 빨리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또 정치는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현재로서는 국민의힘당이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고, 앞으로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걱정하는 문제들이 그들이 잘 수렴을 해서 조속히 이 사태를 정비를 해서 불과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옵니다. 선거 기간이 지금 아주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잘 그걸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러한 그 지도자 그리고 정당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 우리 동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태극 FM 시청자 수가 현재 얼마 없으나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하시고 널리 전파를 해주는 것이 또 우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그 애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이 화상 집회 제19차 집회는 한 주일 뒤에 4월 22일 한 주일 뒤에 역시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오늘 박수를 함으로 모두 순서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